프라이 보태지 않고 표현해도 말입니다. 케이스 하나가 절구통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숨바꼭질을 하는 게 컨셉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당하게 고운 여성 연주 인사올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드리며 본때나게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핵공감할 수 있는 허세, 남북한 허세에 대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남한의 2030 남자들의 로망 하면 뚜껑 열리는 차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2030 남자들의 로망 하면 뚜껑 열리는 땡땡땡이라고 하는데요. 정답 맞힐 분 계십니까? 맞추신 분께는 상품권을 드립니다. 어머나, 그런데 로켓 배송이 안 된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뚜껑 열리는 컴퓨터, 바로 노트북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전에는 노트북을 일부러 메고 다니면서 과시하려 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는 걸 보면 역시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남북한 할 것 없이 허세의 민족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허세로 취급하지 않는 북한의 허세가 있습니다. 담배. 북한에서는 이성 친구를 만나거나 고백하러 갈 때 꼭 비싼 담배를 사가고 가는데요. 그 비싼 담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친구들에게 그 비싼 담배값이라도 빌어서 싸구려 담배를 바꿔놓고 다니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남자들이 구두를 꺾어 신고 다니는 허세도 한때 유행했었죠. 왜냐면 그 비싼 구두를 슬리퍼처럼 꺾어서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 엄청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북이든 남이든 허세가 일상이 되어버려 오히려 허세가 없으면 뭔가 부족해 보일 만큼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커피잔 들고 다니면 왠지 멋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커피잔을 몇천 원씩 주고 사 먹는 거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 못했거든요. 야, 근데 요즘에는요 그 몇천 원짜리 커피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 먹고 그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저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유현주가 한국에 와서 이해 안 됐던 허세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여성들이라면 제일 먼저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헤어스타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촌스러움에서 벗어나 철욕설이한 서울 여자로 변신하기 위해 헤어삽으로 직행했죠. 난생처음 노랑물, 빨강물 염색도 하고 북한에서의 로망이었던 직발머리, 바로 매직 폼, 그리고 한국 냄새가 솔솔 나게 커트도 부탁드렸죠. 와, 근데 이 미용소 오빠들 가이지라는 솜씨가 이 테크닉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무슨 손가락 아티스트인 줄 알았어요. 머리 한 가닥 자르고 가위로 획획 돌리고 또 머리 한 가닥 자르고 가위를 또 획획 돌리고. 그런데 제 헤어는 일단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 머리털 재질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그때 그 미용사 오빠들의 가위손 날리며 허세 부리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허세로 가볼까요? 제가 정말 빵빵 터졌던 한국의 허세 리스트에 과자 봉지가 있습니다. 와, 과자 봉지 허세 정말 장렬 아닙니까? 케이스는 너무 배가 불러서 터지기 직전인데 실제 내용은 얼마 안 되는 애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과자 봉지는 거의 만삭으로 임신 지켜놓고 봉지를 뜯는 순간 바로 홀쭉해지면서 영양실종 갈치 배가죽이 되더라고요. 뭐 맛있다 보니까 작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겠고 부스러지지 말라고 빵빵하게 일부러 뻥을 넣은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와, 북한 과자들이랑 비교가 되다 너무 되는 거예요. 북한 과자들이야말로 좀 허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허세를 안 부리고 소박하고 겸손을 자초한 나머지 그냥 다 빼버렸어. 화끈하게 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밀가루하고 물로만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었는지 그 씹다 보게 되면요 이빨이 부러진다니까요. 오죽 딱딱했으면 북한에서는 그 과자를 벽돌 과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돌사탕이라고 있는데 이 사탕은 절대로 이빨을 깰 수가 없어요. 입에다 넣게 되면 녹지를 않아요. 이렇게 질 떨어지고 그 맛대가리 없는 북한산 과자에 비하면야 정말 배부른 타령일 수도 있겠는데요. 암튼 임신한 과자 봉지의 허세에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세 하면 또 이걸 빼놓을 수가 없겠죠. 화장품 케이스. 정말 프라이 보태지 않고 표현해도 말입니다. 케이스 하나가 절구통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큰데 실제 내용물은 지어준 만큼 들어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사기당한 느낌까지 들었다니까요. 뭐 글쎄 내용물이 비싸서 그렇긴 하겠는데 그러면 케이스를 좀 작게 만들면 되잖아요. 오히려 케이스 만드는 비용이 더 비쌀 것 같더라고요. 통이 너무 커가지고 1년 쓸 줄 알았어요. 근데 뚜껑 따보니까
아이고야 아이고야 한 달 쓰니까 잘 쓰겠더라고요. 그놈의 허세에 속아버렸다니까요. 지금은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장품뿐만 아니라 음식들도 얼마나 허세 장렬입니까? 처음 한국 생활 새내기 때 배달이라는 걸 처음으로 시켜봤는데 집에 가만히 앉아서 시켜 먹는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거보다 더 놀랐던 건요, 아니 양이 얼마나 많은지 탑을 쌓은 산 하나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묵직하기까지 해가지고 야 이걸 언제 다 먹냐, 웬걸. 위에만 얇게 족발을 썰어서 발라놓고 그 밑에는 먹지도 못할 뼈다구를 깔아놨더라고요. 와, 이 족발 허세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떡해, 맛있는 걸. 그리고 이 족발뿐입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음식 아구찜, 해물찜, 이 아이들 또한 양이 얼마나 푸짐합니까? 근데 아구들은 수수범이 많은 건지 콩나물 속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게 컨셉인지 모르겠는데 뭐 보물찾기 하도 뒤적이면서 찾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놈의 아구들이 콩나물에 깔려 질식을 할 만큼 콩나물의 양이 산더미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 아구는 몇 조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족발보다 나은 것 같아요. 못 먹는 뼈다귀를 깔진 않았으니 말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먹어야죠. 뭐 어떡합니까? 다음으로 제가 꼽은 허세는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와, 한국 사람들 잘 먹어서 그런 거겠죠? 기록지가 너무 허세가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키 큰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때마다 꼴보기 싫거든요. 왜냐고요? 내 키가 더 도드라지게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 키 큰 애들이 저랑 서 있게 되면 전봇대에 팔이 붙어있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신발 굽높이만큼은 허세를 부리거든요. 강의 다닐 때는 10cm 필수, 그리고 공연할 때는 높은 힐힐을 신어요. 거의 뭐 63 빌딩을 타고 다니는 느낌이랄까요? 거기다가 12.5kg 정도 되는 아코디언까지 메고 공연하다 보게 되면 발 한 번 삐끗하는 날에는 대형 참사 수준이죠. 119 대기시키고 공연을 하든지 아니면 63 빌딩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붙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키에 좋은 영양제들도 많고 우유나 치즈를 입에다 달고 살다 보니까 이 뼛속으로 허세가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한창 키 커야 할 성장기 때 저는 우유 한 번 구경을 못하고 자랐거든요. 북한에서 제가 작은 키인 줄 몰랐어요. 저보다 작은 애들도 많았고 다 고루고루 했으니까요. 물론 평양에서는 통우유라 해가지고 따박따박 공급도 해줘가지고 그래서인지 평양에서 온 애들은 기록지가 꽤 큰 편이더라고요. 참 사람이 간사한 게 키 큰 사람이 꼴 보기 싫다고 하면서 또 내 아들이 나보다 키가 훌쩍 커가지고 한참이나 내려다 보는데 아니 또 그건 기분이 좋고 대견스러울 수가 없어요. 저 정말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지금보다는 키가 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뭐 키가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키 높이에 허세를 부리는 건 그냥 자기 만족, 그냥 욕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허세는 본인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옷 하나 사 입어도 남들이 안 입는 특별한 옷을 사려고 했고 또 그런 옷을 사 입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엄청나게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사 입었잖아요. 그러게 되면 밖에 나갈 일이 없는데도 일부러 나간 일을 만드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사람들에게 와, 현주는 옷 잘 입는 여자야,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작동했나 봐요. 근데 그러던 제가 한국에 와서는 여기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그 다양하고 이쁜 옷들이 많아요. 골라골라 막 사 입고. 근데 그 당시에는 물론 돈이 없어서인 이유도 있지만 누구 하나 내가 그런 좋은 옷, 이쁜 옷 사 입었다고 해서 알아봐주는 사람이 하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허세 부릴 필요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연 다닐 때만 정장에 신경을 쓰고 핸드백도 그냥 동대문 지하상가에서 몇만 원짜리 사서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군부대 가서 대대장이랑 차 한잔 하고 있는데 그 대대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 오셨다, 어쩌다 이러시면서 지금 들고 계신 백은 북한에서 갖고 온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 가방이 얼마나 거지 같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유머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남자들의 허세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건 차라면 여성들에게는 명품백 아니겠습니까? 그 비싼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들이 들고 다니는 어느 정도의 백 하나는 들고 다녀야 되겠구나. 오늘 이렇게 허세라는 주제를 조금 재미나게 풀어보았는데요. 요즘에는 허세를 자신감이라고 표현할 만큼 허세 전성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부풀려서 만들어내는 허세. 이 허세로 나를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 포장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과자 봉지를 뜯는 순간, 화장품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콩나물 더미를 뒤적여보는 순간 그 실체를 바로 알게 되지 않을까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허세로 무장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진심,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라고 여전히 저는 믿고 싶습니다. 허세의 반대말은 실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허세를 줄이고 인생의 실세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